검찰이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압수수색하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 대치 끝에 철수를 했습니다. 검찰은 추후 다시 영장 집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초유의 야당 탄압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됐나요? 네, 아시다시피 오전에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후에 이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그 소식을 듣고 당사로 가서 보기도 하고 또 대책도 논의하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예.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원 다 당사로 모이라 이렇게 고지를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일단 궁금한 게 법원의 네네. 압수수색 영장이 어떻게 이게 발부가 된 거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그 민주연구원은 여의도 중앙당사의 8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당사 8층을 별개 법인인 이제 민주연구원이 이제 임차 형식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예. 체포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이제 체포 대상자인 이제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이 참여해야 이제 그 영장이 이제 제시가 되고 예. 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를 못했고요. 예. 다만 이제 어제 오전에 이제 김용 부원장 체포됐을 때 사용됐던 체포영장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로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김우겸 대변인은 검찰이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에 임명장을 받고 한 9일 정도 지나고 지금까지 사무실에 온 게 3시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야당 당사가 압수수색 당한 게 지금 처음인가요? 어제 이제 몇몇 그 당직자들 통해서 좀 확인해 보니까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경우는 이제 몇 번 시도까지 포함해서요. 실제 이제 압수수색 된 경우와 시도까지 포함해서 몇 번 있긴 있었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대부분 그 당 내부의 어떤 문제들이 예. 비화됐을 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던 부분들이고요. 이것처럼 전혀 당과 관련 없는 바깥쪽에 있었던 일에 관련된 일을 가지고 이제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지만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당에서 중앙당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바깥에서 그렇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네.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 명칭은 상근 부원장이지만 실제로 예. 상근하지 않고요. 예. 3번 정도 회의차 당사 건물에 왔었다는 거고 지금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추측되고 있는 그 부원장실도 예. 단독으로 쓴 게 아니라 10명의 부원장이 공동으로 쓴 거고 컴퓨터도 사실은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아, 공동 컴퓨터예요? 그게 공용 네. 컴퓨터? 예, 그렇다면은 진짜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공용으로 쓰는 사무 공간에다가 예.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놓고 다니겠습니까? 아.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압수수색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그런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처럼 이미 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검찰에 제안을 했다고 저는 전에 들었고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런 논의가 이제 있었다고 저도 전엔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부목되고 있는 김용 부원장에 대한 혐의하고 예. 이 장소적인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고 오히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압수수색의 목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수사보다는 뭔가 정치적 보여주기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상 그 목적은 달성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누가 봐도 이제 범죄와 관련된 뭔가 증자가 될 만한 것들이 있기가 어려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온 그런 상황이 또 비춰보면은 목적은 다른 데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데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절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데 있을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혹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의원님도? 그런 소지가 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용사무 공간에 범죄 혐의가 될 만한 거를 3번 정도 회의하러 오면서 거기다 일부러 두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압수수색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다시 지금 검찰이 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글쎄 뭐 그런 부분을 저희에게 뭐 사전에 알려주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오늘 압수수색이 추가로 또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어제도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미리 언론들이 알고 와서 기자분들이 기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가 참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처럼 보이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가고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몇몇 언론사에서 진을 치고 계시길래 이게 오늘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뭐 이 정도 짐작은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나온 거를 보면은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들한테 뭐 남욱 씨라든지 유동균 씨 등등 해서 20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고 실제 받은 것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제 8억 원 정도다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뭐 저도 뭐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요. 그 경기도 대변인 하셨었고 그 전에는 이제 시의원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했던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김용은 측근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고 이 뭐 지금까지 나온 그 피의 사실 공표든 뭐 유출이든 어쨌든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해줬다라는 거는 이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니까 이렇게 체포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체포영장의 일부 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읽어봤는데. 이제 구체적인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유동규 씨에게 돈이 건네간 부분까지는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묘사된 것이. 근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용 부원장으로 돈이 건너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일단은. 두 번째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실을 놓고도 여러 가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혐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하고 또 체포영장이 각각 다 요건이 다른데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뭐 소환에 잘 응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발부되는 영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근거로 법원이 판단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됐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체포영장 발부만으로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제 자정이죠. 이제 뭐 한 몇 시간 12시간밖에 안 됐네요. 새벽에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거죠. 그래서 지금 김의겸 의원 등등해서 대변인 등등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검찰의 회유가 들어갔고 그래서 유동규 씨가
이런 것들을 진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플리바게닝 형량을 낮춰줄 테니까 이런 거를 뭐 금지돼 불어라. 있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실제로 다수의 제보가 있어요. 그런 정황에 부합하는. 아, 그래요? 네. 다만 이제 제보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맞춰보고 좀 증명해 봐야 되는 단계는 거쳐야 되겠지만 회유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는 제보는 다수 들어왔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그 제보라는 게 뭐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좀 어떤 건지 예를 들면은 좀 소개를 간단하게라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뭐 방금 말씀하신 거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국감을 할 때 예, 김의겸 의원님 말씀하신 정도, 예. 그다음에 플러스 약간 알파 정도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었던 거죠. 며칠 그렇군요. 전부터. 네. 그래서 예. 유동규 씨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나오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죠. 그리고 그 예상을 질문하자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럴 것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네. 지금 나온 거 자체가 어느 정도 딜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정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들은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뭐 회유가 있었든 어쨌든 이거 네. 자체가 완전히 조작이 그래서 회유를 받아서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증언을 한 건지 아니면은 약간의 혐의는 있는 거를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실토를 한 건지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네. 자체를 좀 조작적으로 보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이제 뭐 일부 사실은 있겠죠. 여기서 말씀드린 일부 사실이라는 것조차도 이제 추정인데 예. 추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하여튼 예. 추정인데 그 유동규 씨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는 게 좀 뭐 언론 보도나 또는 예. 법조 주변의 이야기들이에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예. 근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억측에 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사실 정도로 뭐 이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선 자금 수사라고 사실상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고 검찰에서도 여러 이제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흘리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당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선거 보조금 받았던 434억 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좀 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예. 지금 뭐 어차피 뭐 수사에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좀 사실관계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책 같은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마련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언론 보도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좀 검찰이 무리한 기소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일치단결해서 조금 이렇게 변호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조금 혐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라면은 조금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일부에선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어떤가요 당내 분위기는? 오늘 오전에 의총이 있었습니다. 예, 예. 9시에 저도 이제 참석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국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어요. 예. 뭐 의총 분위기에서는 전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 없었고요. 예. 단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다, 조작이다라고 이제 뭐 밝혔는데 네. 그 전체적으로 당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작 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아주 내밀한 사실관계까지는 저는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 지도부는 좀 사실관계를 좀 조금 더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 예. 지도부의
발언들을 보면은 근거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명확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당에서의 입장은 그렇게 정리돼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상황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윤석열 대통령 어제 네. 원내 당협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찬하면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지금 우리를 종북 주사파로 본 거냐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각자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저도 이 발언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어떤 맥락인지 계속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뭐 종북도 아니고요. 주사파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사파, 예. 예, 종북도 아니고 주사파. 예.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에 비춰보면은 그냥 북한을 추종한다 정도가 아니라 북한과 완전히 내통하는 정도 이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주사파라는 말은. 사실상 뭐 노동당의 지하 조직, 무슨 그렇죠, 뭐 그렇죠. 추종 세력 뭐 이 정도로 예. 봐야 되는 거죠. 예. 종북이라면 약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예. 이런 정도인데 주사파는 이제 그걸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라서 예. 최근에는 거의 정치 영역에서 쓰이지 않았던 용어지 않습니까? 예, 예. 보통 많이 나간다고 해도 종북이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주사파라는 단어를 이제 다시 썼고 그다음에 협치라는 말을 썼어요. 예. 협치라는 말은 이제 정치 세력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사파라고 지목했던 그 세력이 정치 세력임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죠? 협력해서 다스린다는 거니까 그렇죠. 정치권에서만 쓰는 용어죠, 그거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당을 얘기하는 거고 야당이 뭐 어떤 생각이 틀렸다 맞다 또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와 다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또 종북 정도가 아니라 주사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좀 봐야 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예. 사실상 이제 어제 이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이런 것들을 예. 보면은 이후에는 아마 정치 일정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좀 강경 모드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굉장히 예. 강경 모드를 선언한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